자, 반갑습니다. 그거 위에 잠깐만요. 치니까 멀어졌네. 네, 반갑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금요일 국내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307여 개, 하락 종목 54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608개, 하락 종목 800여 개로 마감된 모습입니다. 자, 금일 수급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수급을 보시면은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 결과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로 인한 증시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6%, 코스닥은 마이너스 0.87%로 국내 증시 좀 다소 아쉬운 듯한 모습이 이어진 거는 저도 아쉽게 생각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6.8원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하루 만에 1,300원대로 다시금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이에요. 원래 1,300 전거래만 해도 1,300원을 이탈하고 1,200원대로 다시금 내려왔던 그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300원대로 다시 돌파 나왔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장 초반 뉴욕 증시의 약세에 힘입어 둘 다 개파락이 나와줬고,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나와주나, 갭을 좀 메꿔주나 싶더니 쭉 약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의 약세가 나와준 거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증시의 약세가 가장 원인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은 당연히 국내 기술주나 성장주들한테는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라 뽑히는 게임주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금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위주의 약세가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쵸? 대형주들의 거의 다 약세가 나와줬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장주로 뽑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약세가 확실히 눈에 좀 띄는 모습이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약세가 나온 모습은 확실히 아쉬움이 커요. 이러한 성장주들의 강세가 성장주의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세가 나와준 것 자체가 좀 안타까움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 저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가 항상 그래도 괜찮다, 단단하다, 121선 이탈도 나쁘지 않다. 뭐 지금도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121선을 순간적으로 이탈했죠. 121선 이탈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려왔었는데,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같이 이제는 고금리 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금투세 관련 리스크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 리스크도 있잖아요. 이번 12월 달을 최소한의 피해로 넘기는 것이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2월 달을 어떻게 넘기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12월 달을 좀 힘든 고된 12월 달이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코스피 움직임을 보시면 장대 음봉 뒤에 상승과 보합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장대 음봉, 상승, 음봉, 상승, 또 음봉이거든요. 지금 약간 비슷한 패턴대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 음봉을 좀 다소 제한해 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결국 다시 우상향 관점이 보여지는 겁니다. 차트를 좀 현재 추세를 보시면 어쨌거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던 코스피가 월봉 기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주봉으로 더 볼까요? 주봉으로만 보더라도, 그쵸? 하락 추세 관점이 이어지고 있던 코스피가 어쨌거나 상승 추세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저점을 끌어올려주고 있고 고점을 끌어올려주고 있다.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시 약세 전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대한 하락의 폭을 제한하는 모습이 추후에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슈를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제주은행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의 시간의 상한가 원인은
신한금융이 제주은행 인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인터넷 전문은행과 인연이 없던 신한은행이 제주은행을 통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 언제나 사실무근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뭐 제주은행이 뭐 인수해서 뭐 한다, 뭐 신한은행이 뭐 제주은행을 인뱅을 인터넷 뱅킹을 전환을 좀 추진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주면은 분명 긍정적인 이슈긴 하지만 사실무근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무근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매수하시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사실무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슈 속에 현재 제주은행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가 나왔다. 그리고 뭐 베이징 절반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비공식 조사 중국 언론. 그래서 이런 뭐 그쵸? 뭐 베이징 어주자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이러한 모습이 과연 어제는 중국이 현재 다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제로 코로나로 돌릴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솔직히 희박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고 해도 중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보다는 위드 코로나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STX 중공업 예비 입찰을 좀 참여했다.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의 예비 입찰을 좀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STS 중공업도 현재 뭐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인수 매각 이런 얘기는 충분히 지켜봐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 정말 크게 흔들렸다가는 좀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더 안 판다던 머스크, 테슬라 4.6조 원치 어치를 매각했다. 제가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이 피인수 기업과 인수 기업, 특히 테슬라를 예로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인수 기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까? 인수 관련 자금이 부족하면은 결국엔 자기 자본을 매도해가지고 그걸로 인수 금액을 메꿀 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테슬라를 팔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지금 지속적으로 테슬라를 매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라고 말할 정도니까 테슬라를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 당연히 주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죠. 테슬라의 주식 가격은 지속적으로 약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대주주가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이 고점인가 이런 식의 인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국내 같았으면은 이러한 대주주 매도는 정말 큰 악재로 주가의 하락세를 낳아줬을 겁니다. 그쵸? 뭐 추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쵸? 여기서도 말을 해주네요. 트위터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테슬라 주식을 상당수 이미 매각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트위터 구조 조정 작업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주식 매각이 끝난 게 아니다. 추가적인 매각 이슈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나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뭐 CIS, 뭐 2차전지 전국 공장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는데 CIS는 뭐 사실상 그런 이슈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CIS는 지금 인수 관련 이슈가 지금 가장 크게 이 관심사기 때문에 CIS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 인수 관련 이슈가 어떻게 될지 한번 쭉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제설 차량, 지금 서울 중부지방에 지금 좀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눈 때문에 혹시 모르거든요.
혹시 제설 관련주가 강세가 나올지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체크만 해보세요. 뭐 태경 BK, 백광산업, 유진기업 뭐 이러한 종목들이 어쨌거나 대표적인 제설 관련주로 뽑히기 때문에 제설 관련주가 혹시나 강세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만 보시길 바랍니다. 매수는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 그리고 및 이슈 자체가 이 정도밖에 없었고, 애초에 오늘 뉴욕 증시의 약세에 힘입어 국내 증시 역시 안 좋은 모습이 이어졌기 때문에 딱히 별다른 이슈거리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한, 이 정도밖에 없는 현재 국내 증시였고, 음, 조금 안타까움이 커요, 국내 증시. 성장주들이 전부 다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메타버스나 NFT는 마저 말씀드렸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메타버스, 뭐 게임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드리자면은 솔직히 지금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주가의 약세를 어쨌거나 최소화가 돼야 되고 이 고금리 시대가 빨리 끝나는 게 이 주식 시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솔직히 좋을 게 없어요. 금리가 높으면은 무리해서 위험 자산인 주식을 안 하죠. 안전 자산인 예금, 적금 뭐 이런 걸 하지 굳이 위험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조금 안타까움이 큰 현재 국내 증시입니다. 밖에 또 다른 이슈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옴시티 관련주가 좀 다시금 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네옴시티 관련주 이제 슬슬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반등 나올 만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밀리고 있네요. 네옴시티 관련주. 하지만 네옴시티 관련주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차례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테마군입니다. 아직까지 약세가 좀 이어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한 번 더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테마라고 한번 생각하니까 한번 믿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틀간 7조 원이 순유출되었다. 비트코인 관련 이슈가 최근 뭐 좋은 얘기가 안 나와주고 있죠. 비트코인 자체에도. 비트코인은 좀 리스크가 확실히 큰 현재 자산이다. 확실히 비트코인은 조금 위험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무튼 이런 바이낸스까지도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은 비트코인 시장은 당분간 좀 안 좋은 연속의 악재거리의 연속이 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딱히 이슈거리가 없네요. 그나마 마지막으로는 이거 정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확진자 폭증에 중국에서 코로나에 좋다는 뭐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다. 그쵸? 뭐 술을 많이 마시면 코로나가 예방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중국에서도 이런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패닉 바잉이 나오고 있다. 국내도 지금 뭐 바이오주, 그쵸? 의약 원료 관련주가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었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바이오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는 있는데, 바이오 관련주들은 제가 특히 말씀드렸죠.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주가의 상승세가 너무 많이 나왔었고, 이제는 조정이 나올 시기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는 웬만해서는 매수 자체를 좀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 관련주는 진짜 웬만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만 하세요.
이미 상승세가 크게 나온 종목이라 한 번 약세가 나오면은 끝도 없이 밀립니다. 분명 경고 드렸어요. 강세가 나올 만큼 나왔던 종목들이 가득하다. 밀리면 정말 크게 밀릴 거예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좀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쵸? 증시가 별로 좋지도 않았고, 솔직한 내일 증시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리시고, 네, 무리한 매매도 자제하시고요.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좀 주식시장 바라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